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에이미 허먼의 예술가의 해법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정말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 문제를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게 당연하게도 중요한 생존 능력 중 하나인 거겠죠. 그런데 복잡한 기술 중심 세계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에 과부하가 걸릴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똑같은 친구를 두고 있죠. 애플의 시리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에 어쩌면 꽤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심지어 상상력까지 인공지능에 의존하기도 하죠. 인터넷이 이렇게 바로바로 정답을 토해내는 사이에 우리의 추론 능력은 소리 없이 약해지고 퇴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가 있는데 문제 해결하는 법을 왜 배워야 하나는 의견들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검색창에 문제를 넣는다고 바로 정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실 언제든 발생하죠.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문제는 원래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조명 하나 없이 완전히 깜깜한 불 꺼진 커다란 창고를 예로 들어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창고는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창고거든요. 그리고 그 창고의 이름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전등 하나를 들고 여기 그리고 저기를 비출 때마다 문제가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문제가 나타났다, 문제가 또 나타났다, 문제가 줄줄이 계속 생긴다 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니거든요. 문제는 원래 처음부터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손전등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인식 체계인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창고의 북쪽 방향을 비추며 그곳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창고의 동쪽 방향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겠죠. 그리고 창고의 북쪽과 동쪽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는 또 각각 다를 거고요. 그 창고 전체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조명이 천장에 달려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 커다란 창고 안에 원래 처음부터 놓여있던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면 절대로 버티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문제는 원래 모든 곳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되었든 그저 담담하고 차분하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겠죠. 정말 다행인 건 저자에 따르면 이 문제 해결 능력은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걸 배울 기회가 많지는 않죠. 이 문제 해결에 관해 정말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신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머피의 법칙인데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면 꼭 잘못된다. 이 말은 실제로 미 공군 엔지니어였던 에드워드 머피가 한 말입니다. 동료 엔지니어의 서툰 솜씨를 탓하면서 한 말이었는데 그 이후에 인기를 끌면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 저자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문제 해결에 관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표현이 이렇게 군사학에서 왔다면 정반대의 방향에서도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죠. 뇌의 반대편 영역을 주로 쓰는 사람들,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에 대해, 그리고 이 방법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번들처럼 그냥 세트로 따라다니는 이 지긋지긋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저자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가 완전히 분해하고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자의 이 관점이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일단 렌즈부터 닦으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모르는 채로는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필터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알아채는 그 순간 일상에서 부딪히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는데 훨씬 수월할 겁니다.
저자의 표현대로 각자가 먼저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고 나면 이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검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편견이 어떤 모습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 해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1569년에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의 주치 알폰소 산타크루스는 어떤 왕족 하나가 특이한 망상을 일으킨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는데요. 평소 명석하고 사리 분별을 잘했던 이 사람은 어느 날 깨어나 보니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죠. 그는 몸이 뼈가 아니라 유리로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침대에 두툼한 담요와 밀집을 깔아 푹신하게 만들어 두고는 그 속에 들어가서 며칠씩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유리니까 깨지지 않게 보호하려고 그런 거겠죠. 이 사람을 설득하는데 모두가 실패했지만 그의 주치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주치의는 환자의 방을 밀집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방에 환자만 남기고 모두 나가라고 했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밀집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몸을 부딪히며 탈출하려고 몸부림을 쳤죠. 환자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애원하자 주치의는 문 밖에서 침착하게 그에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이 진짜 유리로 되어 있다면 탈출하려고 문에 몸을 그렇게 부딪혔을 때 벌써 깨지지 않았겠느냐고 말해준 거죠. 그 순간 이 환자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유리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바로 구조되었어요. 신기한 건 몸이 유리로 되어 있다는 이런 공포 증상은 역사상 이 사람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세부터 19세기까지 널리 퍼져 있어서 심리학에서는 유리망상이라는 정식 명칭도 얻었으니까요.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자기 몸이 유리뼈대로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온갖 망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대망상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를 실제보다 더 착하고 똑똑하고 너그럽다고 믿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죠. 2013년에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엄청난 폭력성을 지닌 범죄자가 자신이 일반 시민들보다 더 친절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준법 정신이 부족하지도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상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과 현실의 모습 사이에 연결이 끊긴 상태라는 거예요. 자의식이 결핍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의식 결핍 상태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타샤 유리크는 전체 인구의 95%가 자의식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10에서 15%만 자의식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기업의 리더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더 심각합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진 1만 7천 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딱 4%만 정말로 자의식을 가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역사상 유례없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작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모를까요? 저자는 이에 대해 답은 단순하다. 무지한 채로 머물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동과학에서 인간은 누구나 선택적 진실을 추구한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자신의 신념을 소위 연대 보증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캔자스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최근 이 유사성을 향한 욕구는 단지 서로 위로받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DNA에 각인된 기본적인 심리 요소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세계관을 강화해주는 정보를 신뢰할 가능성이 더 크고 우리와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그렇게 다같이 편견을 키우면서 우리의 지식 수준을 착각하고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59%가 하루 평균 6시간 43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 정도네요.
구글 같은 빅테크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좋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점점 더 많이 제시해주고 있고, 그 결과 현재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와 다른 측면을 적게 접하죠. 그런데 사실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렌즈를 통해 그 문제를 섬세하게 바라보고 인식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렌즈를 닦지 않는다는 거예요. 닦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심지어 문제가 맞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 안의 편견에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면을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반대 의견을 찾아 읽고 스스로 불편한 상황에 들어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사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나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쨌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버릴 수 있는 투자라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정말 더더욱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싫어하는 것에서 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무엇이 거슬리는지 알면 자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죠. 칼 융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의견, 편향들은 주로 우리 성격의 그림자이고 무의식의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칼 융은 바로 그 그림자 속에 창조성과 통찰력의 원천이 숨어 있다고 믿었고요.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모두가 각자의 독방 안에 갇혀서 개성화의 여지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돌아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결정을 의식적으로 내려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낯익은 것만 보면서 살 수는 없겠죠. 낯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생각이나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들여서 어떤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끌리는 대상과 싫어하는 대상, 여러분이 인정하는 대상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더 정확히 그려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어깨를 으쓱하며 모르겠어, 그냥 싫어. 이건 귀찮아서일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냥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말한 후 거기서 끝냅니다. 멘탈 코치인 리베카 클레멘츠는 이거에 대해 모른다는 말은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위한 구실이자 핑계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런 태도는 각자의 잠재의식을 셀프로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른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뇌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알아채고 적용하고 행동하고 반복하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알아채도록 타고났고 그게 본능인데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순간을 스스로 가로막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 스스로를 방해하면서 살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본능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상황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건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남에게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 앞으로 딱 며칠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무엇이 이런 감정을 촉발하는지, 이런 감정은 결국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무슨 색으로 물들이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 보십시오. 속마음으로 대답해도 좋고
손으로 직접 써보셔도 좋아요. 이 질문에 대해 오래도록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할수록 살아가며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마주해야 할 스스로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들을 거치셨다면 그냥 해야 합니다. 저자 역시 저와 정확히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통과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라고 말이죠. 하다가 계획대로 잘 안 되실 겁니다. 실수를 해서 막 금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하면 됩니다. 그땐 그 금이 간 부분을 다시 붙이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부분을 금으로 메우십시오. 실수를 금으로 메우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